자, 오늘 하루 전 세계 이목이 미국을 향할 것 같습니다. 이 안정이냐 변화냐 미국의 운명이 오늘 결정이 되죠. 밤사이에 미국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한창 동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동부 지역부터는 이제 곧 개표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또 분열이 아닌 통합된 미국을 건설하겠다는 바이든. 과연 오늘 미국은 누구를 선택하게 될지 자, 지금부터 MBC와 함께 여러분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워싱턴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이 미국의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관계가 돈독하다 보니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워싱턴에 박성호 특파원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워싱턴은 시간이 어떻게 됐죠? 지금 이제 저녁 6시 56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분 지나면 동부의 6개 주에서 투표가 끝납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하고 붙어 있는 데인데요. 제가 보여드리면 이 버지니아 주를 비롯해서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인디애나, 켄터키 이런 쪽이 종료가 됩니다. 관심 지역 중에서는 보면요. 이 두 후보 간의 경합이 치열한 조지아 이쪽이 끝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은 큰 나라라서 이거 동부하고 하와이하고 시차가 5시간 나죠. 그래서 동부에서 투표가 끝난다 해도 서부는 계속 투표 중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투표 종료 시간이 다양한데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다릅니다. 최종 투표가 끝나는 것은 알래스카인데 여기 시간으로는 새벽 1시고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투표가 다 끝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정을 기해서 투표 늘 제일 먼저 하는 뉴햄프셔에 아주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는 뭐 26표밖에 안 돼서 개표 결과가 나왔고요. 현장에서 이제 우려했던 것이 투표 방해나 충돌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런 소식은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조지아주에서 투표 기계가 문제가 좀 있었고 또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기계에 좀 문제가 있어서 문을 좀 늦게 열었는데 그만큼 투표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요, 누가 되느냐도 물론 관심이지만 투표율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지 않나 이게 관심입니다. 선거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겁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6년 대선 때는 투표율이 55.7%였는데 이번에는 65%는 넘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65.4%였던 1908년 대선 이후 112년 만에 최고 투표율 기록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이후 대선에서는 그때 이후로 최고 투표율이 1960년 대선 그때는 케네디하고 닉슨이 맞붙었는데 그때가 63.8%였고요. 투표율 60% 넘는다는 게 미국 대선에서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오바마가 2008년에 될 때 61%였으니까 그때 빼면 주로 50%대였고 이번에 하여튼 아주 역대급 투표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투표 열기가 뜨겁다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사전투표 열기를 보면 또 알 수 있는데요. 사전투표한 사람의 집계가 지금 1억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1억 명을 이제 넘었습니다. 1억 1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최신 집계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전투표는 이 현장에 나와서 직접 하는 거하고 또 우편으로 미리 보낸 거, 이 둘을 말하는데 이게 3.5 대 6.5 정도 비율로 우편 투표가 많습니다. 이번에 이 사전투표 참여자는 지난 대선 총 투표자의 73% 정도 됩니다. 숫자가 엄청나죠. 특히 주별로 보면 이미 100%를 넘긴 곳들이 있습니다. 4년 전에 총 투표한 사람보다 많은 인원이 미리 투표를 했다는 것인데 그게 이제 텍사스, 몬타나, 워싱턴 이런 주들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격전지만 놓고 보면요. 4년 전 투표자와 비교한 사전투표 이것은 텍사스가 108%로 가장 높고요. 노스캐롤라이나를 보면 95%, 플로리다 94%, 조지아가 93%, 애리조나가 92%, 남부 경합 지역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높습니다. 투표율 화면에 보이시죠? 또 북부 경합주 러스트벨트 쪽은 이 사전 투표율이 40에서 60%대라서 상대적으로는 낮은 편입니다. 자, 그럼 이런 사전 투표 열기가 어느 쪽에 유리할까?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지지정당 정보를 제공한 20개 주에서는요. 45%가 민주당, 31%가 공화당이어서 바이든한테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요, 이 정보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지정당을 밝히지 않은 이제 30개 주의 내용이 빠져 있고요. 무엇보다도 격전지 중심으로 보면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이것도 한번 수치를 보여드리면
9월 말에 봤을 때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54% 사전투표에 참여했는데 그때 공화당이 17%로 아주 적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말에 집계한 걸 보면요. 민주당이 저기 파란색 글씨 표시를 했죠. 43%, 공화당은 34%까지 차이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플로리다를 최대 경합주인 플로리다를 한번 콕 집어서 보면 사전투표 참가자 중에 민주당이 39.1%, 공화당이 37.8%,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도 대거 사전투표에 참여했으니까 민주당 우위라는 것은 이제 많이 완화됐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요. 이번에는 우편투표를 신청해놓고 안 보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2,700만 명이나 됩니다. 이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서 오늘 투표를 하면 그걸 이제 프로비저널 보트라고 하는데 잠정투표, 임시투표라고 합니다. 이게 집계가 좀 복잡합니다. 투표소에서는 이제 혹시 당신은 우편으로 해놓고 또 여기 나와서 또 찍는 것 아니냐, 중복 투표 아닌지 여부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 표는 따로 분류해서 일주일 이내 검토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집계가 나중에 되고 결과가 늦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네. 미국은 선거 과정도 굉장히 복잡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개표도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사실 시청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이제 뚜껑을 열었을 때 누구의 표가 더 나오냐 이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투표가 끝나자마자 출구조사 결과가 바로 나온단 말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저녁 6시다 뭐 하면 땡 하고 결과가 나오잖아요. 출구조사 이제 방송사들이 조사한 게. 여기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는 없죠. 말씀드렸다시피 시차가 달라서 동부에서는 투표가 끝나도 서부에서는 투표 중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주별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각 주의 투표 종료 직후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동에서 서로 가게 됩니다. 출구조사는 ABC, CBS, NBC, CNN 등 이 4개 방송사들이 이제 내셔널 일렉션 풀이라는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합동으로 합니다. AP하고 폭스뉴스는 거기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뭐 시카고 대학의 연구센터하고 별도로 이제 조사 모델을 개발해서 하고요. 누가 새 대통령이 되느냐 이제 언론에서 확정해서 발표하는 이 당선자 콜은 전체 투표가 다 끝나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투표하고 있는데 그거부터 발표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번에 근데 워낙 사전 투표를 많이 해서 출구조사가 정확하겠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사들도 답을 내놨는데요. 선거 당일 오늘만 출구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현장 투표 때도 이미 출구조사를 해왔다. 그리고 우편 투표한 사람들한테는 전화 인터뷰를 해서 정확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6년 대선에서 이제 예측치가 빗나가서 방송사들이 그러니까 민망하니까 이렇게 이제 보정 작업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게 사전 투표 표심을 정확히 반영할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선거 유세일까지 두 후보가 굉장히 맹활약을 했어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낮에 알링턴에 있는 이제 공화당 전국위원회를 방문해서 선거운동원 격려했는데요. 그 장면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결과 전망을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기는 것은 쉽다. 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나에게는 그렇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승부사를 자처하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왔다고 이제 자부하는 그런 트럼프의 인생에 있어서는 패배를 한다면 받아들이기 괴로울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이런 속내도 엿보인 건데요. 좀 피곤해 보였고 어조도 대단히 차분하고 평소 같은 좀 허풍 섞인 말도 없었습니다. 섣불리 승리 선언을 할 거냐? 이것도 관심이었는데 그런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패배를 인정하는 승복 연설을 고려하지도 않고 있다고 해서 여전히 승리를 자신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 밤 백악관에서 지지자들 한 400여 명하고 결과를 지켜볼 거라고 합니다. 반면에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요, 부인하고 함께 거주지인 델라웨어주의 윌밍턴의 한 교회에 갔습니다. 아침에 5년 전에 이제 숨졌던 장남 보 바이든의 묘지도 갔고요. 이어서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의 스크랜턴을 찾았습니다. 여기 고향도 고향이지만 펜실베이니아가 이번 선거에서 최대 승부처 중 하나죠. 이미 선거 직전에 이틀을 이곳에서 유세를 마지막에 했을 정도로 공을 들였는데 바이든은 펜실베이니아에서 민주당세가 가장 강한 필라델피아를 또 이어서 방문하고 밤에는 집으로 다시 가서 결과를 보다가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 이런 예정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려면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후보가 우세한지 뭐 이런 게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파악된 판세, 투표 종료 직전까지 좀 집계가 된 게 있을 텐데요. 전해주시죠.
네, 지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뒤에 이게 표시해 놓은 게 각종 여론조사 기관의 평균치를 바탕으로 판세를 표시한 건데 빨간색이 트럼프 우세, 파란색이 바이든, 그리고 회색은 경합주하고 초박빙 지역들입니다. 북쪽에 이제 경합주 6곳부터 볼 텐데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리고 이제 또 경합주는 여기 밑에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애리조나 이렇게 6개고요. 이 북쪽의 3개를 소위 러스트벨트라고 합니다. 쇠락한 공업지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남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 나온 김에 플로리다 여기가 최대죠. 최대 경합주. 마지막 조사에서는요. 바이든 48.1%, 트럼프 46.3%로 바이든이 근소하게 앞섭니다. 지난 3번 대선에서 2008년, 2012년에는 오바마가 이겼고 2016년에는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된 사람은 다 여기를 챙겼죠. 다음에 이 노스캐롤라이나를 보겠습니다. 정말 초경합입니다. 0.2%포인트 차인데요.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조금 높게 나옵니다. 2008년에는 오바마, 그 이후로는 공화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다음에 서쪽으로 가면 애리조나입니다. 애리조나는 여기서도 차이가 1%포인트가 안 되는 초박빙입니다. 0.9% 차이인데 포인트. 바이든이 47.9, 트럼프가 47%. 지난 3차례 대선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비교적 앞서는 걸로 나오다가 직전에 와서 딱 붙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북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죠. 여기 선거인단이 제일 많은 펜실베니아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20명인데 최대 관심 지역이죠. 바이든이 49.3, 트럼프가 46.7% 나와 있는데 최근 판세로요. 바이든이 앞서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던 곳인데 지난번에 트럼프가 돌풍을 일으켜서 거머쥐었고요. 그 옆에 미시간은 상대적으로 바이든이 여유가 있습니다. 5%포인트 정도 앞서는데 지난 대선만 빼고 민주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다만 이것도 차이가요. 한 달 전하고 쭉 비교를 해서 제가 살펴보면 좀 좁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스콘신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바이든이 꽤 앞서는데 7%포인트 가까이 앞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해 오다가 지난번만 트럼프가 뒤집었던 곳입니다. 네. 박성호 특파원 잠시 뒤에 또 연결해서 소식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